우리의 음악, 국악.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국악이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국악을 생소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음악이지만 우리에게 생소한 음악인 국악. 우리는 왜 이 국악을 배워야 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파악해보고 우리가 국악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악이 뭘까요? 국악이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뜻합니다. 그럼 국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장르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민요와 판소리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국악에는 이 외에도 많은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국악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국악을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전통 국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국악은 정악, 민속악, 그리고 그 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악이란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연주되던 음악을 뜻하고요. 민속악이란 서민들이 연주하던 음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종교 음악이 있습니다. 먼저 정악이란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연주되던 음악이라고 말했었죠. 정악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던 제례악, 연회에서 사용되던 연례악, 그리고 군악대에 의해서 연주되던 굴례악, 그리고 가곡, 가사, 시조와 같은 성악곡을 뜻하는 정가가 있습니다. 이 중 굴례악에서 대치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BTS 슈가의 대치타로 대중들에게 더 잘 알려지기도 하였죠. 이번에는 서민들이 연주하던 민속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악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리랑으로 잘 알고 있는 민요, 그리고 춘향가, 신청가 등이 있는 판소리, 또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산조, 신하이, 풍물놀이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정악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르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종교 음악이 있는데요. 범패라는 것은 절에서 제를 올릴 때 사용하던 음악이었고요. 무악은 구슬할 때 사용되던 음악을 뜻합니다. 이렇듯 전통 국악의 장르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국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음악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50년 전 노래만 들어도 굉장히 촌스럽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악은 몇백 년 전의 음악이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창작 국악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악곡의 가락이나 장단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작곡한 음악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장르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전통 음악을 현대의 악기와 새로운 박자로 편곡하기도 하고요. 아예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악의 장르를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장르가 다양한 국악. 우리는 이 국악을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국악은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란 과거에 형성되어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문화를 뜻하는데요. 국악뿐만 아니라 전통 의복인 한복, 젓가락 사용, 김치, 건축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도 효사상과 같은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젓가락을 사용하고
김치를 먹으며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죠. 또 전통 문화는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시키는 것에 기여합니다. 효 사상과 같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으로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시켜주죠.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번에는 2가지 예시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창씨 개명을 시키고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고 한복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듯 우리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였죠. 이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없애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없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기 쉽다는 뜻이 되겠죠. 2번째 예시는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고구려, 고조선,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여 본인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한복, 김치, 농악무 등 다양한 문화를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영토 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잘 알지 못하면 쉽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는 잘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그리고 국악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요즘, 오늘은 쉽게 즐길 수 있는 창작 국악 한 곡 감상 어떠신가요?